남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남진희입니다. 셀프 리더십 과정, 오늘은 9강 목표를 향한 스타트입니다. 여기서 스타트는 START, 스타트 법칙을 말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스타트 법칙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9강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목표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고, 두 번째 목표의 중요성도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목표 설정 방법, 스타트 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목표는 눈목에 표시할 표자입니다. 즉 목표란 행동을 취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최후의 자기가 결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구상 배웠습니다. 자기 구상을 글로 표현해보기 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기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이 습관화되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 반복하는 행동은 시간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계획 이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고요.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라는 마지막 결과, 이루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구상이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자기 구상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에 두지 말고, 마음에 담아만 두지 말고, 목표란 것은 보이게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하라는 뜻이 바로 목표입니다. 자,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표시하라는 뜻이 바로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목표가 왜 중요하냐? 목표를 세운 사람과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예일대의 조사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조사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보일게요.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느냐? 글로 한번 적어보시오 했더니 100명 중에 3%만이 명확하게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썼고요. 60%는 간단한 목표가 있다고 했었고, 27%는 별다른 목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10%는 구체적인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는 있다고 그랬고요. 27%는 별다른 목표가 없고 60%는 간단한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22년 후에 이 3%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쓴 사람 3%가 나머지 97%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쓰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행동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을 이 실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조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졸업 후에 목표를 물어봤습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쓴 사람은 3%에 불과했고요. 83%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3%는 목표는 있지만 적어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뒤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10년 뒤에 목표가 있는 83%보다 목표는 있지만 적어본 적은 없다는 사람은 이 평균 소득이 2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목표는 있지만 글로 써보지는 않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훨씬 평균 소득이 2배가 높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목표도 있고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쓴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무려 소득이 10배나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에일대와 하버드대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구체적으로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소득이 목표를 안 갖고 있는 사람, 글로 안 쓴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말을 하거나 또는 종이에 자기 목표를 써두어야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구체적이고 이 목표는 자세하게 글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두루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명확하고 수치화된 목표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또 목표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목표의 달성 기한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의 중요성 아셨죠? 그러면 스타트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 법칙은 여기 영문자 앞 글자를 따서 먼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스페시픽 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매우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 명확한 목표물이 있어야 한다. 자, T. A는 achievable, 성취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 realistic, R자를 땄습니다. 마지막에 T는 timely, 시기적절한 목표여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체적이고 두 번째 명확한 타겟이 있어야 되고 성취 가능해야 하고 너무 현실 불가능한 목표보다는 네 번째는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스타트 법칙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볼게요.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자,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예로 내 집을 갖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윤택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것보다 명예롭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 집을 갖는다라는 목표보다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2025년 구로동, 강남 어디든지 좋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을 넣고 또 집하면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주택도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도 있을 것이고 또 평수도 다 다르겠죠. 20대가 갖고 하는 그 목표와 30대, 40대 연령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집을 또 넓힐 사람들은 또 다른 목표가 또 있겠죠. 그럼 자기한테 맞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그럼 만약에 20대다 하면 2025년 결혼을 하고 구로구에 25평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런 목표가 더 구체적이겠죠. 자, 두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 타겟이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 하면 담배를 끊겠다. 그럼 타겟이 좀 불분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은 목표 설정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않겠다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행동을 해서 내가 성취 가능한 것을 적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몸에 이런 것만 먹고 5kg 감량을 해서 언제까지 70kg의 몸무게를 만들겠다. 나는 언제까지
5kg 감량을 해서 예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겠다. 나는 항상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운동을 반드시 하고 몸짱 누구누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타겟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성취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2년 내에 임원으로 승진하겠다. 금방 입사를 하고, 물론 부모님이나 아주 황금수저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임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의 어떤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처럼 명확하게 이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2년 내 대리를 승진하고, 또 3년 내 과장직으로 승진하고, 5년 내 팀장으로 승진하겠다라는 이런 목표가 좀 더 성취 가능하겠죠. 자, 네 번째는 제주도 땅을 다 산다.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스갯거리로 자기 재미삼아 표현하는 건 괜찮지만 정말 자기 진지하게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면 이런 장난보다는 제주도 땅을 다 살 수는 없죠. 대한민국 땅을 다 산다. 미국의 주인이 되겠다. 요즘은 또 달나라 또 우주 여기도 땅 분양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제주도 땅을 다 산다, 한국 땅을 다 산다, 북한 땅을 다 산다, 이건 좀 비현실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보다는 제주도 땅을 가지고 싶으면 10년 내에 제주도 땅 100평 아니면 꿈을 더 크게 키워서 1000평 땅을 사서 내가 직접 손수 집을 고치고 인테리어하고 식물원도 가꾸고 예쁜 바닷가에 집을 갖겠다.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런 목표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1년 내에 50개국을 여행한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성취 가능하고 또 타겟도 분명하고요. 집을 팔아가지고 전 세계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퇴직금을 가지고 3년 내 몇십 개국을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여행 기록도 또 기록을 하고 책을 내고 하시는 분들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50개국을 여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행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50개국 세계 여행에 대한 내가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보고 여행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전 몇 년 전에 제가 그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 알래스카 크루즈 또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꼭 권하고 싶은데요. 하기 전에 우리 장한별 박사하고 같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그 여행 자료집을 먼저 내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 책을 지금도 들춰보면서 굉장히 유익한 자료를 많이 담아놨었고 그 사전에 그 자료집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상세하게 여행 가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약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또 비행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 도착을 하고 또 내려서 호텔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며 또 크루즈를 타기 전까지는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하고 또 타기 전에는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또 타고 나서는 그 배도 거의 아파트 수십 채가 들어있는 크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1층부터 시작해서 꼭대기층까지는 뭐가 있으며 또 구석구석 즐길 거리도 굉장한 이벤트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또 소식지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의상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 가야 될 것이며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갈 사람들하고 공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내가 미리 알고 내가 미리 간접 경험을 해 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는 내가 꼭 한번 가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두 번째 갔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더 많은 지식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이런 자료집을 이런 식에는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가지 배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목표는 눈에 보이게 표시를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느냐? 스타트 법칙에 맞게끔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라. 타겟이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성취 가능하고, 네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 마지막으로는 타임에 맞게 시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를 향한 스타트, 요 5가지에 맞게끔 목표 설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